오늘은 스트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세션 스트링 2를 씁니다. 왜 세션 스트링 2를 쓰시나요? 게리타이나 비엔나, 스피파이어 좋은 거 많은데 네! 여러분들은 그거 쓰세요. 저는 세션 스트링 2로 할 거고 언제나 그랬듯 반박시 여러분 말이 다 맞습니다. 아무튼 소리가 좋아서 쓰는 것도 있지만 제 기준에 우리나라 가요를 작업했을 때 빠른 곡을 하던 느린 곡을 하던 입맛에 맞게 잘 만질 수 있는 사운드는 세션 스트링 2가 유일했고요. 가끔 다른 악기도 추가해서 질감을 만져주면 아주 맛있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세션 스트링 2에 대한 영상은 이미 만들어 두었으니 이번 스트링 강좌는 가상악기에 관한 이야기는 최소화하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링은 바이올린 1, 바이올린 2, 비올라, 첼로 이렇게 4성부로 하는 게 일반적인 세팅입니다. 상황에 따라 더블 베이스를 넣기도 하지만 저는 일렉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넣지 않을 거고요. 각 악기를 앙상블로 키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하나씩 켜줍니다. 그리고 라인을 짜면 되는데 처음에 저는 바이올린 1을 다 짜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첼로는 거의 99% 코드의 루트만 찍고 아주 가끔씩 다른 음을 하기 때문에 음이 정해져 있고 비올라도 중음대를 잘 받쳐주는 역할로 A3 이상 올라가면 소리가 많이 얇아지기 때문에 너무 높게 사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치만 A3라는 기준은 제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지 이론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화성을 만들 때 비올라는 중음대를 잘 받쳐주는 느낌이 든다는 생각만 하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때문에 남은 바이올린 2만 화성을 잘 만들어주면 화음을 이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1을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첫 시작하는 9마디부터 한 프레이즈가 끝나는 14마디까지 보면 바이올린 1의 모든 라인이 코드톤에 맞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라인들을 살펴봐도 의외로 7음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135도 안에서만 무조건 해결하라는 것도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겠지만 반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스트링 소리만 솔로로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2마디에 G7부터 바이올린 2가 등장하고 13마디엔 바이올린 1이 F#4와 E4 음을 더블링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스트링의 두께감은 화성의 개수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 부분부터 너무 강하게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 바이올린 1, 비올라, 첼로를 활용해 3개의 음만 사용했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바이올린 1의 음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제일 낮은 음이 G2인 바이올린의 특성상 화성을 쌓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으니 이번엔 다른 악기들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5마디에선 바이올린 1은 가만히 있고 바이올린 2만 E3에서 D#3로 내려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걸 내성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내성은 바이올린 1, 바이올린 2, 비올라, 첼로 중에 사이에 껴있는 바이올린 2와 비올라를 얘기합니다. 외성은 가장 바깥에 있는 바이올린 1과 첼로를 이야기하고요. 아무튼 내성을 과하지 않게 잘 움직여주거나 캐릭터 노트의 느낌으로 외성인 바이올린 1은 음을 유지하고 내성을 화려하게 움직여도 특유의 느낌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주 과하게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느끼해질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할 건 바이올린 1에 반응하는 내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확실히 다른 차이는 바이올린 1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움직임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당연하게도 어떤 음이 움직일 때 다른 음이 같이 따라가주면 움직임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사람 한 명이 춤을 췄을 때랑 똑같은 춤을 5명이 동시에 췄을 때랑 보여지는 느낌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요. 17에서 18마디를 보면 바이올린 1과 2가 옥타브 상태에서 완전히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가 가장 강조가 많이 됩니다. 가끔 클래식 화성학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 병행8도 진행은 쓰면 안 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클래식 화성학의 개념을 알고 계시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스트링을 짤 때는 다르게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옥타브로 똑같이 움직여서 A4에서 G4로 가는 음을 확실하게 강조를 하고 19마디에서 옥타브로 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화성으로 같이 움직여줌으로써 움직임이 더 잘 느껴지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1마디에선 바이올린 1만 움직이고 다른 악기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화성 자체를 잘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원하는 만큼 표현해주는 게 스트링을 짤 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솔로로 들어보겠습니다.
설명한 것처럼 같이 움직일 때와 같이 움직이지 않을 때 잘 구분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화성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바이올린 1 음은 정하셨을 테니 놔두고 첼로도 베이스 음으로 잘 채웠을 테니 넘어가고 바이올린 2와 비올라만 짜면 되는데 저는 비올라부터 만드는 편입니다. 왜냐면 처음에 설명했듯이 비올라는 중음대를 잘 받쳐줘야 해서 음이 많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제약이 있고 곡의 초반부에 바이올린 1과 함께 움직이는 걸 신경 써야 하는 건 비올라보단 바이올린 2이기 때문에 베이스 음이 아니고 바이올린 1 음과 겹치지 않는 음이면 어지간하면 괜찮게 맞아 들어갑니다. 하지만 언제나 중요한 건 모든 건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화면에 표시한 것처럼 코러스 이후의 비올라 음은 바이올린 1과도 첼로와도 같은 음이 몇 개 없습니다. 물론 이전 프레이즈인 9에서 14마디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같은 것들도 있긴 하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로는 상삼성끼리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삼성은 베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악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상삼성끼리는 서로 옥타브 이상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이올린 1과 바이올린 2 그리고 바이올린 2와 비올라 이 사이가 8도 이상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무시될 때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1이 너무 높아져서 바이올린 2를 옥타브로 맞춰도 비올라의 음이 너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중음대를 비우고 비올라가 올라가서 같이 표현해줘도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비올라가 중음대를 유지할 때는 가끔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1만 붕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하나하나 상황에 맞춰 설명하기는 어려우니 뒤에서 같은 내용이 나오면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고 15에서 22마디를 악기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트링을 가장 많이 작업하고 또 가장 많이 공부한 만큼 할 이야기도 많아지는데요. 대본을 정리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가장 긴 강좌가 될 것 같습니다. 세션 스트링 2 강좌도 한번 보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슨 문의는 오픈 카톡으로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